면하여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부터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짚어드렸던 내용인데요. 북한의 DMZ 지뢰도발 이후에 북한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미 군사 연합훈련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번에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심리전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연합뉴스 북한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 북한의 최근 동향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고 17일부터 28일까지죠. 12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일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과거부터 해오던 두 개의 훈련이 합쳐진 훈련입니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 아래 시행해오던 포커스렌즈 군사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을지 연습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훈련이 통합돼 시작된 지는 1976년 이후 40년이나 됩니다. 과거에는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도 불렸습니다.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연례적으로 열리고요. 을지라는 이름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보통 군사훈련은 하늘에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땅에서는 탱크가 동원되는 그런 훈련을 떠올리지만 이번 훈련은 가상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 실시하는 워게임입니다. 올해 참가 병력은 우리군 5만여 명과 미군 3만여 명인데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번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정이 돼 있던 훈련이긴 하지만 이번에 시점이 북한에서 DMZ 지뢰도발한 이후에 상당히 남북관계가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실시가 되다 보니까 예년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훈련은 매년 열리는 훈련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이 훈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도발을 일으킨 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집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향해 한미 동맹의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한미 공조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좀 짚어볼 텐데요. 항상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대할 때 반응이 좀 보면은 중단해라,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거세게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측은 훈련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 아주 여러 차례 중단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특히 지난 15일엔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성명해서 취소를 한층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강행할 경우 우리의 군사적 대응도 최대한 거세질 것이라는 위협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핵 억제력을 비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대적인 최첨단 공격과 방어 수단을 다 갖춘 필승 불패의 최강국이라고 강조했고요. 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도 최대로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를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 기간 일선부대에 특별 경계 강화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반도가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군이 방어 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북한에서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네,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미국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북한은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벌써 40년이 된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북한의 반발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함께 벌이는 연합훈련에 대해 일상적인 반발로 이해해도 좋을 듯합니다. 2010년에는 연습 때 한국과 미국이 평양 점령과 김정일 위원장 생포작전을 실시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북한에서 항상 이렇게 군사적인 대응 운운하면서 위협을 가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은 이 위협을 실행에 옮겼다거나 실제로 어떤 보복 또는 도발을 해온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초 키 리졸브 연습 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훈련 첫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훈련 종료일 하루 앞두고는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우리군 당국은 올해에도 북한이 훈련 기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 미국 정부 입장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발 위협을 무릅쓰고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위협에 그칠 거다, 엄포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네, 우리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어떤 방식의 도발을 걸어오더라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지난 15일 긴급 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적이 도발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비난과 타격 위협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습이 투명하고 방어적이며 40년간 정례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면서 북한의 중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훈련 목적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북한 내부들의 어떤 소식에 대해서는 특이 동향을 좀 보면서 분석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서 이게 좀 궁금한데 군 서열 3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리영길 총참모장 그리고 김영철 정찰 총국장의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혹시 그간에 어떤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5일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 총국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두 사람의 상관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빠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리영길 총참모장은 지난 14일 평양체육관에서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국 해방 70돌 중앙보고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리영길과 김영철은 지난 4월 김일성 생일과 10월 27일 전승절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경질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남한 측에 대한 군사 도발 준비나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위해 불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계시는 거고 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참배에 빠졌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한미 군사 훈련 기간 동안에 어떤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나 어떤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미 훈련 기간이 북한이 자칫 도발할 경우 북한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하게 된다면 한미 훈련이 끝나고 한국과 미국이 다소 방심하고 있는 틈을 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이 연합훈련 이외에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11년 만에 재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대북 확성 방송이 북한에게는 어떤 압박 요인이 상당 부분 되는 거 아닌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발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위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고정식 확성기 방송은 야간의 경우 20km를 넘게 날아갑니다. 네. FM 방송의 경우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춰야 하지만 확성기 방송은 직접적으로 북한군이나 주민들을 향합니다. 확성기 방송으로 비가 올 예정이니까 빨래 걷으세요라고 내보내면 네. 북한 군인이 실제로 빨래를 걷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방송 내용도 북한군 주요 인사의 처형 등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이어서 북한군의 동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남한으로의 방송이죠. 그러니까 대남 확성 방송을 재개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하는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요? 네, 내용에 앞서서 이제 북한군이 이제 방송에 나선 것은 이제 맞불 작전에 나섰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동부전선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확성기를 튼 겁니다. 남북한은 과거 11년간 확성기 방송 중단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2004년 6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심리전 중단에 합의한 겁니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주로 체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한편 동해안 휴양지의 북한 상류층에 우리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광복 70주년, 그러니까 광복절을 공동 개최가 이제 무산이 되고 각자 분산 개최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이제 연설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역시 북한에서 지뢰 도발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발뺌한 것,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한 내용이 담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제안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내용하고, 그리고 DMZ 평화공원 조성하자, 이 내용인데 북한에서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이제 북한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이례적으로 이제 빠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이제 조국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북한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대북 메시지 전체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평화공원 조성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뻔뻔하게 그지없는 기만의 극치라고 폄하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숙청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중상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굉장히 비교적 빨리 이런 입장 발표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는데, 우리 정부도 어떤 여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북한이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담화를 왜곡 비난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에 담지 못할 비방 중상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이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의 관계는 점점 더 경색이 돼가고 있고 한반도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내부적으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좀 동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은 오늘 10월 12일입니다. 네. 쌍십절이라고 불리는데요. 앞으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항일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오는 10월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준비할 것을 독려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이때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고 전후로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제 최근 동향들을 좀 짚어보다 보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표준시 변경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남과 북 사이에 30분간의 시간 차가 생기게 되는 건데,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게 일단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을 테니까 입출경 시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어떤 남북 어떤 교류나 민간 차원의 교류들에도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의 시계는 남한보다 이제 30분 늦게 네.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북한이 광복 70주년 기념일인 15일 0시를 기해 이른바 평양 표준시를 공식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혼선은 예견됐던 건데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게 개성공단 출입경 문제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경 시간을 평양시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개성공단 첫 출경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30분 늦어진 9시로 마지막 입경 시간은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남북 군사 접촉 시 전통문 시간 표기 등 다른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표준시 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 다음 달 3일인데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초청을 받은 상태인데 간다 안 간다 아직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북한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중 가능성 높게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과거 북한은 중국에 대해 줏대 없는 나라 같은 표현으로 이제 중국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서 한국 전쟁에 참가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대해 경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능원에도 화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베이징 열병식에 참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방중하자면 오래전부터 북중 간에 사전 접촉이 있어야 할 텐데요. 행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중 관계가 최근에 어떤 좀 유화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동향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열병식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북한 동향들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 북한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